안녕하십니까. 박철호메밀TV 박철호입니다. 오늘은 2022년 12월 27일 금년도 마지막 주입니다.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건강하게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메밀과학에서는 메밀 재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질소질 비료가 메밀 생육과 품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특히 메밀 전분과 관련해서 전분의 성질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관련된 연구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밀 재배 시에 질소질 비료가 메밀의 생육과 또 메밀의 전분 품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국 서북농림대 리첸가오의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2021년 바이올로지컬 마크로 몰리큘이라고 하는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질소 비료는 메밀 전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적으로 질소는 작물 생육에 중요한 영양소이고, 적당한 질소는 작물의 수량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질소는 종실의 품질과 또 조리 시의 품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 전분의 구조, 반중빈 열 성질 등 전분의 이화학적 성질에 초래될 수 있는 변화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질소 수준은 300평당, 즉 10알당 전혀 질소를 주지 않은 0, 9kg, 18kg, 27kg 이렇게 4가지 수준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중국의 보통 메밀 신홍 9976 품종을 2018년 중국 유류식 메밀 포장에서 6월 15일 파종하고 10월 5일 수확을 해서 그 수확된 것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의 생집과 수량에 대한 결과입니다. 질소 수준이 높아질수록 초장은 점점 커지다가 300평에 18kg을 주었을 때 120cm로 가장 길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주었을 때는 오히려 더 줄어들었습니다. 분지수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 꽃송이 수는 18kg 시용했을 때 115개로 가장 많았고, 주당 종실수도 질소 300평당 18kg 시용했을 때 372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설립종은 질소 시용구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10알당 총 수량은 18kg의 질소를 주었을 때 142k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질소를 주지 않은 116kg에 비해서는 22%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 종실의 화학 조성입니다. 질소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단백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300평에 18kg의 질소를 시용했을 때 플라보이드 함량은 g당 401mg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아밀로즈 함량은 질소 시용으로 증가하진 않았습니다. 전분 함량은 질소 시용으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18kg과 27kg을 주었을 때는 질소를 주지 않았을 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9kg을 주었을 때 전분 함량이 약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 전분의 입자 분포입니다. 질소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작은 입자들의 분포가 증가했고, 반대로 15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큰 입자는 질소를 주지 않았을 때보다 질소를 9에서 27kg 범위에서 주었을 때 감소했습니다. 5에서 15 마이크로미터 중간 크기의 입자의 경우는 질소 주지 않았을 때 51.4에서 18kg에서 60, 27kg에서 59.4% 이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질소를 전혀 주지 않았을 때 입자 크기 9kg 줬을 때, 18kg 줬을 때, 27kg 줬을 때의 전분 입자의 크기 분포입니다.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 전분 입자의 엑스레이 회절과 물 용해도 그리고 퇴화율을 본 것입니다. 질소 시용으로 메밀 전분 입자의 상대적인 결정도, 크리스탈리니티, 다른 말로는 투명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한 결정도가 변할 수는 있는데요. 메밀 전분 입자의 결정도를 나타내는 이 엑스레이 회절 패턴이 여기서는 질소 시용에 따라서 패턴이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운데 그래프는 물 용해도인데요. 질소 시용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보였습니다. 질소 함량이 많아지게 되면 물 용해도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게 되는데, 온도가 증가할수록 물 용해도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질소량 증가에 따라서 물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은 작은 전분 입자의 친밀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맨 아래 그래프는 퇴화율인데요. 14시간부터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질소 시용이 많아지면서 전분 입자의 퇴화율이 감소되는 것은 입자 크기의 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 반죽 성질입니다. 질소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메밀 가루 반죽의 최대 점도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최대 점도는 반죽을 가열하는 동안 전분 입자의 물 흡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질소량이 증가한 경우 전분 입자가 물 흡수에 부풀림이 줄어들게 되면 최대 점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트로프 점도, 브레이크다운, 파괴, 최종 점도, 셋백, 지연, 이러한 점도와 관련된 부분도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질소가 많으면 전분의 리트로그레이드, 즉 역행이 어려워져서 지연이 감소됩니다. 반죽 온도는 질소량에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질소가 많아지면 전분이 젤라틴화되기 어려운 것을 의미합니다. 질소 수준에 따른 메밀 전분의 열 성질에 대한 결과입니다. 질소 비료는 메밀 전분의 열 성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소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개시 젤라틴 온도, 최대 젤라틴 온도는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젤라틴 온도는 처음에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질소량이 많고 전분의 상대 결정도가 높아지게 되면 젤라틴 엔탈피도 높아지게 됩니다. 300평당 18kg의 질소를 시용했을 때 젤라틴 엔탈피가 6.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메밀 신문화에서는 사철의 메밀 가루와 코코아 가루를 가지고 만든 쿠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